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 동천동 북천마을이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주역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그 4차선 도로를 따라 쭉 오시다 보면 경주교를 바로 지나서 오른쪽이 말씀하신 북천마을, 동천동 북천마을 13통인데요. 이 일대를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주시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가 그 찬성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짜리 아파트 4동을 건립하는 정비계획 결정 임함도 시의회 동의를 받았는데요. 이 경주시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제282회 정례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경주시 의회는 찬성 의견을 채택을 한 겁니다. 이 일대가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고 또 주변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경주시의 계획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예, 이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 동천동 704-26번지 이런 19,200평방미터 부지에 이게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현재 아파트 36세대짜리 한 동 그리고 주택 이렇게 총 13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네. 앞으로 민간 주도로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까지 하는 아파트 4동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대는 현재 134세대에서 431세대가 입주해서 현재보다 약 297세대가 더 증가할 것으로 경주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중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이 일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토지 소유주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라든가 매우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얼마만큼 원만하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천마을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을 4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인입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최대 경주시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만 원 더 늘려서 4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달에 282회 1차 정례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했고 네. 시의회가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음, 2022년 12월 달에 당시까지 최대 200만 원이는 것을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지급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 네. 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네. 요게 좀 규정이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에 해당 주택이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 80% 이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 건데 이런 액수는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가스 보급률과 이 보조금의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시가 조례 개정을 제출하니까 시의회가 이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경주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아주 좀 이례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견을 냅니다. 이 인근 타 시군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네. 보조금 지원 금액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타 시군 지원 한도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네. 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기를 했는데요. 네. 이 시의회 전문위원실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영천시의 경우도 경주시가 지금 개정하려는 것처럼 400만 원으로 이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네. 2022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영천시의 경우에 51.8%에 불과한 반면에 이 보조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러니까 경주시나 영천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는 포항시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7.5%에 달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액수에 과다랑 도시가스 보급률은 그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건데, 또 네. 그러나 한편에 또 간과한 것도 있어 보이는 게, 영천이나 이런 것은, 영천이나 경주의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여서 워낙에 농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도시주택가 도시가스를 넣는데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이 있는 점들은 좀 포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간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 경주시의 보조금 규모가 경북도 내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 경북도 내 그럼 다른 시군은 지금 보조금 지급 현황 어떻게 나옵니까? 예, 시의회가 도내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 경산, 상주시의 경우에는 150만 원, 영주시가 200만 원, 문경시는 4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영덕, 의성, 예천, 울진구는 각각 200만 원, 봉화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곡, 고령, 청도, 상주군, 김천, 안동시 이렇게 6개 지자체는 아예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도 음. 나타났습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올해 한 10억 정도로 이 정도면 이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보조금으로 총 25억 원을 들여서 1926세대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평균 120세대에서 한 140세대가량 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경주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소식 살펴봤고요. 서울시가 최근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지난해 일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논란이 많았던 태극기 계양대 설치, 경주시가 최근에 착공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의 지금 뭐 대형태극기 조형물 설치 논란을 보면 마치 1년 전에 경주시에서 벌어졌던 논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뭐 계양대 높이 난다고 애국심이 올라가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일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경주시는 작년에 이런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런 가운데 최근에 그 6월 달에 경주시가 그 김신 장군 동상이 있는 이 황성공원 독산에 태극기 계양대 설치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네. 8월 달에 완공 계획인데, 그런데 좀 작년에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예산은 많이 줄였고, 네. 또 계양대 높이, 태극기 크기, 뭐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크게 축소해서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이 줄었다면 뭐 지난해 계획대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시의회에서 그 작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 태극기 계양대 설치 예산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때 경주시가 계획했던 예산은 7억 원입니다. 7억 네. 원인데 이번에 그 착공한 경주시 예산을 봤더니 태극기 계양대 공사비 2억 1천만 원, 뭐 설계비 등등 합쳐서 4천만 원에서 총 2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 확인이 됐는데요. 네. 작년 7월에 비해서는 한 무려 4억 5천만 원 예산을 줄여서 추진하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56m 높이로 하겠다던 태극기 계양대는 높이가 30m, 그리고 가로 10m, 세로 8m로 하겠다던 태극기 크기는 가로 7.5, 세로 5m로도 또 크게 줄였습니다. 또 작년에는 주변에 태극기 공원, 이렇게 소공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소공원 신설 계획은 아예 백지화를 했습니다. 이 계양대 설치 공사를 하는 황성공원 독사는 해발 고도 높이가 약 20m 정도가 되는데요. 산 중앙에는 1977년 9월 달에 준공된 말을 탄 김신 장군의 동상이 정북쪽을 향하여 뛰어가는 모습으로 건립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태극기 계양대는 동상 우측 전면에 가로 2m, 세로 2m 크기의 이렇게 부지를 조성해서 그 기존의 평상을 나누었던 휴식 공간으로 평상이 있던 자리에
개항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이 예산, 개항대 높이, 태극기 크기 이렇게 모두 줄인 것은 시민사회의 따가운 여론 때문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예산도 줄이고 태극기 크기도 줄이고 그랬는데 경주시가 그러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할 때 그때 좀 취지와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대형 태극기를 통해서 개항대를 통해서 시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겠다. 그리고 옆에 공원 조성을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도 발굴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네. 삼국 통일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통일의 새로운 출발지, 경제의 상징성, 의미 부과한다면서 개항대 높이를 신라 56왕을 표방해서 56m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음. 결국은 그런 원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되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예산 편성 등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논란이 꽤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있는 논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진보적인 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자회견 열어서 태극기 개항대 이게 국가주의 전체주의 발상 아니냐, 이걸 설치한다고 애국심 높아지는 이런 것은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좀 비판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경주시에서는 당초 작년 11월 달에 착공해서 올해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새해 들어서 예산을 한 4억 정도로 줄여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돼서 또 보수 안보 보훈단체 회원들은 1월 달에 무슨 소리냐, 빨리 조속히 사업 시행을 해라, 태극기 개항도 필요하다 이러면서 태극기 개항대 설치 문제를 두고 진보 보수 이렇게 갈등 양상이 시민사회로 확산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찬반 단체의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되는데, 오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서 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이 태극기 개항대는 홍성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또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